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3학년 2반 19번 정호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나의 생각일까 우리의 생각일까, 즉 집단 속에서 과연 나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따라하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사회의 소통 방식, 심리 구조, 판단의 윤리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단순한 실험 결과의 소개를 넘어 이 실험이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함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실험을 하며 제가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까지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SNS를 보면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진짜로 이 생각에 동의할까? 예를 들어 어떤 기사에는 첫 댓글 하나로 전체 분위기가 바뀌고, 심지어 그 댓글이 사실과 달라도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올린 글에도 첫 반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우호적이고, 첫 반응이 부정적이면 갑자기 모두가 나를 이상하게 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판단이 진짜 내 생각이 맞을까? 우리는 어느 순간 다수의 의견을 내 의견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견이 점점 커졌고, 결국 실험을 설계하고 검증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동조 현상은 사실 오래전부터 사회심리학에서도 연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대표적인 실험이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입니다. 애쉬는 매우 단순한 문제, 예를 들어 어떤 선이 더 긴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도 다수가 틀린 답을 말하면 실험 참가자도 똑같이 틀린 답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밝혀진 동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규범적 동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기 싫어서, 그리고 틀릴까봐 불안해서 따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적 동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느껴서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동조는 단지 사회적 소속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판단 능력을 흔들 수 있고, 나아가 정치적 극단화, 가짜뉴스의 확산, 그리고 온라인 혐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동조를 단지 심리적 반응이 아닌 사회 구조 속 권력과 소통의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애쉬의 실험을 상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같은 실험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는 4명씩 한 조로 구성했으며, 그중 3명은 사전에 정답을 공유받은 협조자, 나머지 1명은 실험 대상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총 8개의 문항 중 일부는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 일부는 애매하고 수상적인 질문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실험 대상자가 항상 마지막에 대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사회적 압력과 순서 효과, 즉 넌지를 실험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사람이 말할 때 앞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답을 반복해서 말하면 자신의 답을 말하기 전부터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실험도 동일한 구조를 설계했지만 채팅창을 통해 서로 발언하고 실시간 반응을 가리는 조건 등 온라인 특유의 인명상과 거리감을 반영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기대보다 훨씬 명확하고 강력했습니다. 대부분의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이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와 다른 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답이 명확할수록 어쩌면 내가 틀렸나 하는 불안감이 커졌고, 애매한 문항일수록 더 쉽게 동조했습니다. 예상보다 동조 민도는 80% 이상으로 높았고, 특히 애매해서 따라갔다라는 응답보다 다른 사람이 다르게 말하니까 괜히 불안했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오프라인 실험보다 온라인 실험에서 동조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익명성 속에서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었고, 심지어 댓글 수에서 좋아요 수, 타인의 익명성 반응 등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사회적 존재라는 것. 의외로 논리나 증거보다 다수의 판단과 분위기가 우리의 생각을 저항합니다. 둘째, 온라인이라는 공간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SNS가 더 강한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이 만든 댓글 순서, 좋아요 수, 전열 방식이 우리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통 구조의 윤리와 설계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댓글의 순서, 발언의 자유, 다양한 의견의 평등한 노출 등이 실제 사회의 판단과 토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험에서 일부러 실험을 순서를 조작하고 참가자를 압박하는 구성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넛지라는 개념을 기반한 것이지만 동시에 실험 윤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전에 충분한 사전 동의와 익명성 보장, 실험 후에는 사후 설명, 감정 점검, 의견 수렴 절차를 꼼꼼히 진행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 대부분은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평가했지만 이런 심리 실험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배웠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히 심리 실험이 아닌 저에게 생각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향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고 다른 사람의 말, 분위기, 집단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영향을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타인의 영향력의 저자 마이클 몬드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각하고 그 적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게 바로 사고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단이 싫다며 거리를 두고 단절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되 우편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게 끼어 있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다수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비신능의 용기를 내는 것, 이러한 자세가 바로 건강한 민주사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저는 단지 동조 현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또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촉촉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번 탐구에서 타인의 영향력, 마이클 몬드, 넛지, 생각에 관한 생각, 애쉬 실험은 다양한 참고 자료를 사용했습니다.